125화 두 번째 리뷰 영상이죠. 현숙님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 현숙님 영상을 올렸던 게 한 달 전으로 기억하는데 아마 그때가 17기 초반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영상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그나마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이전 현숙님 영상에 이어서 2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혹시나 이전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참고로 한번 보고 오셔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이번 125화에서 현숙님은 용호님과 상철님 두 분과 함께 슈퍼데이트에 나서게 되죠. 지난주 방송에서 상철님의 극단적인 승부수였죠. 만약 현숙님이 슈퍼데이트권을 용호님에게 쓴다면 난 슈퍼데이트권 2개를 다 쓰지 않겠다라고 강수를 두면서 결국에는 현숙님의 속마음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 과정에서 상철님의 불안했었던 마음에 어느 정도 온기가 돌면서 이번 방송에서는 한결 자신감 넘치고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많은 분들께서 궁금했었던 상철님이 왜 현숙님을 사이에 두고 용호님과 경쟁하면서 자꾸 조급해지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뭔가 아슬아슬한 모습들 때문에 현숙님을 놓치게 되는 건 아닐까, 뭔가 하나 터질 것 같은데 하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은 불안함을 던져줬었는데요. 이번 방송에서도 그렇죠. 분명히 현숙님의 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용호님과 데이트에 나선 현숙님이 또 불안했는지 아침부터 부산해 보이죠. 요리를 했다, 밖에 산책을 했다, 큰 나무 옆 마루에 앉아서 또 불안해하며 곰곰이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상철님의 속마음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나오게 되죠. 현숙님과 용호님 모두 직업 특성상 공부를 많이 해왔었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 그런 것들로 미뤄볼 때 두 사람이 서로 결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회계사 현숙님과 현직 의사인 용호님 직업적인 부분들만 보면 나무랄 데 없이 잘 맞아 보이는 건 제3자가 봐도 그렇습니다. 상철님을 볼까요? 체대 출신의 군대를 가면서 연기자 꿈을 꿨었고 그 과정에서 뒤늦게 복수 전공을 하고 남들보단 조금 늦은 나이에 취업에 성공하면서 현재의 위치까지 오면서 회사 생활에 올인할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었다라고 했었죠. 스펙만 놓고 보면 누가 봐도 용호님의 압승입니다. 볼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철님의 불안함은 상철님 자신의 자격지심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용호라는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철님이 겉으로는 밝고 잘 웃고 매사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해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이 멘탈이 한번 털리기 시작하면 폭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제어 능력이 급격히 상실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본인의 생각과는 반대로 상대방에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나고 나면 스스로 후회도 하고 자책도 하겠지만 당시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쭉 알고 왔었던 그 상철이라는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의 상철님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숙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만큼 우리가 바라보는 상철님에 대한 기대가 클 수도 있겠지요. 항상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어쨌든 이런 상철님의 불안함은 이번 방송에서 비로소 현숙님을 통해서 힐링을 받게 되죠. 현숙님 볼게요. 현숙님과 순자님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면 그거죠. 두 사람 모두 슈퍼데이트권을 가지고 있고 그 슈퍼데이트권을 원픽에게 사용하지 않고 세컨픽에게 썼다라는 거죠. 표면상 이유도 거의 같죠. 일단 원픽은 있지만 세컨픽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컨픽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선택의 품격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죠. 현숙님은 그런 겁니다. 비록 본인이 용호님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사용했지만 상철님에 대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 물론 용호님이 궁금하기도 했겠지만 그 이유보다도 용호님을 배려해서 선택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현숙님이 그랬잖아요. 상철님이 승부수를 띄웠을 때 결국 마지막에 생각나는 사람, 같이 더 있고 싶은 사람은 상철님이었다고.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그러니 현숙님의 상철님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철님은 정말 현숙님의 원픽이 맞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순자님을 보면요. 지난 순자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원픽인 영식님이 원픽이라고 말한 거는 거짓말이죠. 본인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계속 원픽은 영식님이다라고 말했지만 광수님과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광수님과 데이트가 너무 재밌었다고, 여전히 영식님한테는 미안하고 광수님에게 더 마음이 있다. 결국 본인도 시인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지겹게 해왔었던 말이잖아요. 영식님
영식님한테는 미안하다, 광수님은 재밌다,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애시당초 영식님은 원픽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결론을 애써 본인만 아닌 척하고 있으니 그 시커먼 속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인다라는 거죠. 결국 영식님을 떠날 수 있는 그 명분을 찾기 위해 슈퍼데이트권을 이용했다. 이 말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 원픽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 일말의 배려가 있었다면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주는 절차가 필요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원픽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겁하고 솔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현숙님과 비교해서 슈퍼데이트권을 세컨픽에게 쓴 목적 자체가 달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원픽에 대한 내 마음가짐과 그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의 품격은 완전 달랐다라는 거죠. 현숙님은 본인의 선택이 내 원픽에게 상처를 줬구나, 내가 경솔했구나 라는 생각이 번쩍 드는 순간 바로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고 전달하면서 상대방의 불안함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두 사람 사이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살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용호님과의 데이트에서 현숙님의 마음은 불편했겠죠? 이미 본인의 마음속 원픽이 상철님이다 라고 확인했었고, 어젯밤부터 오늘 이 데이트가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트 내내 뭔가 불편해하면서도 미안해하는 표정이 역력했었잖아요. 결국에는 데이트 말미에 용호님에게 본인의 속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현재는 상철님이다 라고 확실히 선을 그어서 전달했었죠. 데이트를 통해서 용호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마음속으로 상철님에 대한 미안함과 더불어 지금 이 자리가 불편하게 느껴졌다라는 것, 내 마음속 원픽에 대한 나의 솔직함을 표현했던 거라고 봅니다. 남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현숙님이라면 의사가 아니라 대통령이 와도 든든하지 않겠어요? 사람에 대한 기본 신의가 있고 의리가 있고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현숙님은 충분히 매력이 넘친다라고 봅니다. 춤을 사랑하고 노래를 즐길 줄 알고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맺고 끊고가 확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웃을 때 현숙님의 모습은 가식이 없고 해맑고 진솔해 보이고 눈가의 주름조차도 선한 사람이구나, 인생을 항상 웃으며 밝게 살아왔구나 하고 현숙님의 과거까지도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표시과도 같은 거라고 봅니다. 어느 누가 이 사람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17기 현숙님은 매력적인 분이다, 진국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호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이까지 극복하면서 현숙님에게 올인하게 된 것도 분명 현숙님의 이런 매력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놓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상철님이 원픽이라는 말까지 들었음에도 현숙님이 포기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순자님을 한번 볼까요? 순자님은 스스로 원픽은 영식님이다 라고 시종일관 주장해 왔었는데요. 혼자만의 주장이죠. 정말 영식님이 원픽이었다면 그렇게 대하진 않았겠죠. 방송에 잡힌 영식님과 대화 자리를 피하거나 기피하려는 모습만 이미 몇 차례나 보여줬었고, 슈퍼데이트권을 광수님에게 쓴 이유에 대해서도 영식님에게 뭐 이렇다 할 설명을 해주는 게 없어요. 그냥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이 생각할 문제지 영식님과는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말했었잖아요. 현숙님이 상철님의 마음 다치지 않게 신경 써줬었던 모습하고는 전혀 대비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그겁니다. 다른 출연자들에게 영식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매번 따라붙는 수식어가 바로 미안함, 재미없음, 내 모습이 아닌 것 같다라는 둥, 이런 부정적인 멘트들만 늘어놓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말과 행동들은 전혀 딴판인데 어떻게 영식님이 원픽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건 영식님이 마음이 틀어져서 영숙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때라도 영식님한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순리지, 인터뷰에서처럼 짜증났다, 돌멩이, 뭐 그런 식의 화풀이식 발언들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냥 나만 좋다고 하든 내 종신보험 하나가 생각지도 못하게 떨어져 나갔으니 신경질 부리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현숙님을 순자님에 비교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극과 극을 한번 느끼셨으면 하는 생각이었고, 그만큼 현숙님의 매력은 차고 넘친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괜찮은 사람과 뭔가 쎄한 사람의 갈림길에서
주저하지 않고 확신이 서는 순간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젊은 시절에는 아무리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던 말들이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론 방송에 나온 단편적인 모습들로 단정 짓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방송에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